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등기할 사항으로서요. 표제부의 등기할 사항은 다 보셨고, 그다음에 갑굴구의 등기할 사항인 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권리. 여러분이 권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가 무엇으로 나눠지나요? 민법 시간 했을 텐데. 물권하고 채권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물건에 대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보통 여러분들이 채권 그러면 돈 받을 권리 있는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돈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물권의 반대 개념으로 채권이라고 쓰일 때는요. 이것은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묻습니다. 그 물권과 채권 중에 주로 등기가 되는 권리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응? 주로 등기가 되는 권리는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이런 땅이 있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가 써지는 거라고. 그죠? 표제부에다가 이런 땅이 있다고 썼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 땅에 대한 나머지 권리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건,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써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로 등기가 되는 권리는 어떤 권리들이 써지는 거라고요? 요게 등기되는 권리. 근데 물권에 이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물권법 할 때 배우시는데 아직 물권법 안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 물권법에 물권 종류가 8개가 있어요. 8개 물권이 다 등기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이게 뭐 유치권, 점유권 이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채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요.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그렇지만은 이 채권 중에 부동산과 관계돼 있는 채권이 있어. 그러니까 임차권, 환매권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 있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겠어요? 안 되는 권리겠어요?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왜 안 되냐?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을 땅에 인정이 되는 권리예요? 사람한테 인정하는 권리예요? 그 채권이란 말이지. 토지한테 네가 손해 좀 배상해야 되겠다. 좀 해봐라. 되겠어요? 땅한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권리라 해서 무조건 다 등기되는 건 아니고 우리 법에 등기되는 권리는 8개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권 중에 등기되는 권리가 있는 거고 채권 중에 원래는 안 되지만 되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럼 다 합쳐갖고 총 8개야. 등기되는 권리로. 그래서 거기 등기할 사항인 권리라 해가지고 물권 봐보니까 물권. 자,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 물권인데 구체적으로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뭐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런 거 있지만 그 됐고요. 그 네 번째 줄에 물권 중에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이것들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말 써졌죠,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점유권이라는 거, 여러분 의자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죠, 그죠? 어. 일어나서 잠깐 나가버렸어, 쉬는 시간에. 근데 누가 앉아버렸어요. 거기 내 자리인데 나와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집에서 벗어나도 그건 인정되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가버렸어. 이제 끝나고 갔다고. 근데 다음날 와보니까 내가 앉고 싶은 어제 앉았던 그 자리를 누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나 이거 어제부터 내가 대표는 자리라 나오셔요. 내가 앉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나가요? 아니면 그냥 앉을 수도 있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소멸해 버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건 등기가 안 되는 권리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하고 있는 이거 건물 이름이 금호 팰리스? 네, 금호 팰리스. 감사합니다. 금호 팰리스 빌딩. 여기 8층. 이 8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뭐 안 봤다 그러지 말고 이 8층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해 놓고 돈 어떻게 좀 빌려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있겠지, 설마. 이따 쳐. 그럼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돼 있음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 거 못 봤죠.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은 건물 지탐한 건물 봐보면은 그 현수막 펄럭거리면서 유치권 있음하고 써붙인 거 본 적 있죠? 아니 그건 건물도 못져 속상한데 또 유치권 있음 이런 거까지 왜 써붙여놓냐? 그거 보기 싫게 그걸 왜 써붙여놔요? 그게 유치권이 있다라는 걸 만약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면은요, 등기부상에 기록할 수 있다면은 굳이 모양 빠지게 그렇게 붙여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그 권리는 등기가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등기 부분 보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등기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냥 앞에다가 저당권이 있다고 안 붙여놓는 거지.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만약 점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권리 소멸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이나 점유권 이런 것들이 물권지지만 등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펄럭거리는 유치권이 있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라고? 저건 등기가 안 되는 권리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못 받았을까 그러지 말고.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채권이라고 있어요. 채권. 뭐 채권 이거 됐다. 채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등기되는 채권도 있다. 뭐 임차권, 함매권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권리하고 이제 그 부동산과 관련돼 갖고 뭐 등기되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럼 칠판 보세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 부동산이라는 말, 표제에 쓰는 이 부동산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권리라는 말에서 권리의 일부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이니까 땅이나 건물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거 부동산의 일부라 그러면은 범위가 어디까지다라고 딱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책 보지 말고 실판 보셔야 돼요. 부동산의 일부 그러면은 범위가 특정이 됩니까? 특정이 안 되나요? 혹시 여러분 하숙해 본 적 있어요? 하숙. 하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네 개가 있다. 네 개. 네 개 있다 쳐봐. 뭐 주인집 갖고 있는 건데 A라는 이제 주인집에 B라는 학생이 이게 하숙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주인 아줌마가 너 101호 써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1호? 그럼 101호라는 것은 딱 범위가 딱 그걸로 정해지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 자꾸 방이 바뀌어 있어요. 101호, 201호 이렇게. 어? 얘가 101호 쓰는 것은 이 방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뭐 마음 바뀌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 이게 지금 부동산의 한 부분 아니에요? 하나의 부동산의 한 부분이잖아. 다음에 땅이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1000평이라고 1000평.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100평만 빌려줘요. 뭐 물건 좀 쌓아놓게. 난 물건 좀 쌓아놔야 되는데 한 100평만 빌려줘요. 라고 했어. 그러면 당신 여기만 사용을 해갖고 여기다가 물건 쌓아놓으세요 라고 빌려주는 겁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나는 데다 아무 데나 그냥 써라.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빌려준다라고 할 때는요. 범위를 딱 정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일부라는 개념은 어디다라고 하는 범위가 특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범위가 딱 정해지는 거야. 토지나 건물의 특정 부분이라고요. 그럼 권리 일부는 뭐냐? 이 권리라는 말에서 권리 일부가 나오는데 이 권리 일부라는 말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대부분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로 나왔거든. 이 말로 나왔다고. 이 말은 별로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소유권의 일부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A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러는데 A가 갖고 있다가 자,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근데 이것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거야. 부부가. 그러면 공유자 지분 2분의 1 B 공유자 지분 2분의 1 C 이런 식으로 써지 진짜 이렇게 써집니다. 등기부상에서.
이렇게 써져요. 이건 이 등기부는 제가 약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등기부 모양인데 제가 수업할 때는 저걸 다 못 그리니까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이 현재 이 건물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A는 넘어갔어. 소유권 이전해버렸잖아요. 그럼 A는 소유권자 아니야. 이 마지막 칸에 있는 사람은 직접으로 소유권자거든요. B하고 C가 소유권자예요. 그럼 B가 소유권 다 갖고 있어요? 소유권 일부를 갖고 있어요? 일부 갖고 있죠. 구체적으로 얼마큼 갖고 있어요? 2분의 1만큼. 그걸 뭐라 그래요? 지분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무슨 말 했냐면은 B가 소유권 다 갖고 있습니까? 일부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B는 소유권 일부를 갖는 거라고요. 여기서 소유권 일부라는 말 나오잖아.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고요? 지분이라고. 같은 말이 지분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자, 이 건물 B가 2분의 1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B 겁니까? 이 건물의 어디까지가? 응? 이렇게 반쪽 나눠 가지고 이건 B 거, 이건 C 거 이럽니까? 그건 아니지. 이 지분이라는 것은 범위가 특정이 안 돼요. 전체 중에 얼마다라는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B의 지분 2분의 1이라고 할 때는 이 건물 전체가 B 소유인데 근데 그 중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반쪽이 B 거고 반쪽은 C 거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지분이라는 개념은 범위가 특정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 특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는 딱 범위가 정해진다 그랬죠. 지금 말한 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꼭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런 성질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세권. 자, 땅이나 건물 일부에다가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말은 빌려주는 권리란 뜻이야. 용익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때 분할해야지 빌려줄 수 있겠어요? 분할 안 하고도 할 수 있겠어? 분할? 그럼 아까 아줌마가 너 100일로 써라 그러면은 100일로 쓰려고 하면 거기를 따로 분할해가지고 건물 하나 만들어야 내가 하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빌려주는 거. 땅 1000평 중에 100평 빌려주세요 했을 때 100평을 따로 한 필지로 만들어야 이게 빌려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겠지. 빌려주는 권리는 그냥 한 필지인 상태에서 한동 건물 상태에서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대신에 특정하지. 넌 100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까? 자, 땅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1000평 있다고 1000평. 500평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B한테 넘기고 싶은 거야. 이거 분할해야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분할 안 하고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분할해야 소유권 넘기죠. 그럼 분할 안 한 상태에서는 넘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못 한다 그래야 돼? 할 수 없다가 다 할 수 없다. 분할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할하면 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고 그 한 필지인 상태에서 이전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필지 상태에서는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돼. 일부러 이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분할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할한 다음에 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시험에서 문제 물을 때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분할하지 않고 그 한 필지 상태에서 되겠냐라고 묻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서 분할하면 된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저당권. 자, 이게
이제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1000평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5억 가치가 있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은행에 5천만 원 빌리러 가. 5천만 원. 그럼 은행에서는 A한테도 담보 잡혀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이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텐데 그때 5억 가치가 있는데 5천만 원 빌려가니까 한 3분의 1만 담보 잡혀도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나 이 땅 여기다만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돼요, 안 돼? 안 돼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고요? 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일부에다가는 저당권도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분할을 해서 한 필지를 만든 다음에는 저당권 할 수 있어. 근데 분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지. 알아듣겠죠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아까는 알아들었는데 문제 푸니까 어렵네요.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거 아까 다시 해보면은 소유권을 A가 갖고 있었다가 소유권 이전 공유자 지분 2분의 1 B 공유자 지분 2분의 1 C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 B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2분의 1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갖고 있는 자기 지분 이 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지분에다가 된다 안 된다? 지분은 범위가 특정이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땅이나 건물을 빌릴 때 전세권 빌린다 뜻이잖아요. 범위를 딱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돼?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근데 지분은 범위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지분은 범위가 특정도 안 되는데 전세권은 반드시 범위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못 한다? 못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될 게 있어. 자, 이 건물을 지금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D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건물 나 이만큼만 좀 빌려줘요 그랬거든. 소유자가 B씨 공동인데 이만큼만 빌려줘요라고 했어. 그럼 이때 이거 B씨는 이만큼을 D한테 빌려주는 거 가능합니까?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되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거 물어보는 거야. 공동 명의이긴 하지만 빌려줄 때 이만큼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거든. 다시 해볼게요. 이런 1층 상가 건물 좀 되게 좀 커. 1층 건물인데 근데 이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통으로 내서 잘 안 나가서요. 건물주가 이걸 잘랐어 반으로 잘라가지고 지가 임의로 자른 거예요. 법적으로 잘린 게 아니라 그냥 자른 거지. 잘라놓고 여기는 102로 여기는 102호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근데 이 소유자가 지금 여기 공동명의란 말이지. B씨 공동명의야.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여기만 좀 빌려줘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럼 누가 임대인이요? 누가? B씨가 지금 빌려주는 사람이잖아. 빌려주는 전세권, 임차권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B집은 2분의 1에다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걸 말하거든. 이걸. 건물 중에 일부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이거 구분하셔야 돼. 오케이? 다시.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B가 지금 남편하고 와이프인데 공동명의를 해놨어요. 남편이 와이프 몰래 자기 집은 2분의 1을요 딴 놈한테 팔아버리는 거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됩니다. 동의도 안 받고요. 됩니다. 가능해. 어떤 마음이었겠어 이놈? 죽기로 각오한 거지. 그러면 자 B가 은행에 갔어. 은행에 KDB. 자 이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건물인데 그럼 자기가 2분의 1이니까 적어도 2억 5천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5천만 원 빌린단 말이죠. 5천만 원 빌리면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니까 자기 지분 2분의 1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렇게 했어.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가능해요. 이때 동의 안 받고도 가능해요? 됩니다.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은행에서 이제 B 지분 2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그럼 저당권이라는 것은 돈 안 갚으면 경매시키는 권리라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놈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경매시킬 때 B집은 2분의 1만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C집은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담보를 지금 B지분에다만 잡았는데 그러니까 경매는 B지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3개, 4개 대답을 해봤는데 몇 개 맞았어요? 다 틀려버렸어요?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찍으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전한 감정 갖고 있어 찍어도 안 맞는다고.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랑 달라. 그리고 절대 배우실 때 뭐 저거 저런 거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용어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디테일에서 다 틀려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대충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 아, 오케이 저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딴짓 해버린다고. 이렇게 해서 배우실 때 정확하게 하는데 이때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할 때도 만약에 나중에가 경매시킨다고 할 때도요. 저당권 설정했던 그 지분만 담보하는 것이지 경매하는 것이지 얘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은행 다닌 사람들이 B지분에다가 저당권 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본인이 안 해줬던 거야. 왜 안 해줬을까? 방금 말했잖아요. 얘가 돈 안 갚아가지고 경매시킨다고 할 때 얘 지분만 경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C지분은 경매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유찰에 대해서 해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은행은 그런 식으로 담보를 안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닌 거지.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C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거든. 그 동의서 받아와란 말이 뜻이 뭐겠어요? C지분까지도 저당권 설정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 말이. 알아듣겠어요? 지금 말했던 거. 그래서 이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상에다가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해. 어떻게든 문제에 반드시 나와요. 꼭 나오거든 이거. 자, 알아들었죠?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한눈에 보기 보는 거야. 한눈에 보기.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끊어주고. 부득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할 절차를 밟아서 1필지나 한 개의 독립된 건물을 만든 후에 소유권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해야 됩니다. 끊어주고. 반면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 용의권은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지금 이거 말한 거예요. 그죠? 다음 권리 일부. 권리 일부인 지분은 해당 부동산 전부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자, 그 범위 특정할 수 없지만 이란 말 줄쳐요. 공시가 가능하므로 지분 이전 등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합니다. 반면에 지분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줄쳐요. 거기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이 권리 일부인 지분은 범위가 특정이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을 하면 이해가 더 쉬워져. 자, 밑에 좀 읽어봐. 연습 좀 읽어봐요. 어때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이해가 되세요? 방금 위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인데 여기 좀 봐봅시다. 방금 여러분 책에 그 박스에 A, B, C, D 써요. A, B, C, D 이렇게 써요. 이 박스 칸에다가 이 칸에다가 A, 이 칸에다가 B, 이거 C, D 이렇게 쓰시라고요. A, B, C, D. 아니 마음대로 써버리지 말고 A, B, C, D라고 쓰시라고. C하고 D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응? A, B, C, D라고 쓰시라고. 아 여기다가 C를 써드릴까? 난 항상 이렇게 써가지고 A, B, C, D 이렇게 OX, OX 이렇게 해서 OX, OX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 밑에 연습 1번. 그래서 학생들이 매번 답을 반대로 한 사람들이 있었네. A, B, C, D를 마음대로 쓰는 바람에
자, 1번. 건물의 특정 일부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이거 몇 번 칸이에요? A칸이에요. A칸. A칸. 다음에 B번. 2번. 건물의 특정 일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건 틀렸거든? X잖아요. 이거 어디예요? B칸이야. B칸. B칸. 다음에 3번. 건물의 특정 일부 목적으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지금 3번 틀렸잖아. 이렇게 쓰면 3번 틀렸거든. 몇 번 칸이에요? A칸이지. A칸. A칸이지. 건물 일부에다가 전세권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건물 일부에다가 전세권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니까 A칸이지. 근데 이거 분할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분할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랬어? 아, 빌려주는 거야.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빌려줄 수 있지. 그러니까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설정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안 하고 살 수 있거든. A칸 물어보는 거야. A칸. 다음에 4번. 소유권 일부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일부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뭘로 바꾸시라고? 지분. 지분으로 바꿔. 자, 지분에다가 전세권 됩니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전세권 안 되죠. 몇 번 칸이요? D칸이야. D칸. 소유권 일부에다가 전세권 안 된다고. 다음에 5번. 소유권 일부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소유권 일부를 뭘로 바꾸라고요? 지분. 몇 번 칸이요? C칸이야. C칸. C칸. 다음에 6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거든. 맞나요? 몇 번 칸이요? D칸이지. 지분에다가 전세권 되겠냐라고 물었으니까 D칸이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안 된다. 오케이. 어떻게? 읽어보니까 바로바로 판단이 됩니까? 아니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좀 해야 되겠죠?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맞힐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읽자마자 오케이, O, X, OX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정도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은 많이 해봐야 될 거라고요. 이거 막 이렇게 만지고 있다. 오지, X 뭐지? 이래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럼 시간 모자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숙달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내가 아는 것 같다 하고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별개야. 이게 문제를 풀어서 맞추려면은요 반복이 돼 있어 갖고 보자마자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칠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하고요. 이 소유권의 일부라는 이 개념부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무슨 뜻. 이걸 몰라버리면 이거 헛방이거든. 근데 이거 자체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 소유권의 일부 이 지분은 범위가 특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범위가 특정이 된다. 딱 하나만 더 하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지금도 기억이 나. 이게 1000평이야. 1000평. 1000평 토지인데 A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자 1000평 중에 딱 절반 500평. 500평을 B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껏 다 설명해 놨더니 어떤 분이 선생님 나 그거 했는데요. 나 그거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됐다. 분할했어요. 우리 분할 안 하고 있다는데? 응? 분할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불법을 해? 공동 명의가 된 거지. 그러니까 A가 원래 단독 소유였다가 이 B가 A의 지분 100%잖아요. 50%를 취득한 거야. 2분의 1을. 알아듣겠어요? 그럼 이제 소유자가 누가 된 거예요? A랑 B가 지분이 얼마씩? 2분의 1씩.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은 비율로 따져보면 500평을 갖는 게 되긴 하겠지만 여기까지가 이 사람 건가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껏 설명했는데 그분은 난 했는데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응? 잘라갖고 팔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 그냥 한 필지 500평 넘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걸 물어본 거거든. 근데 그분은 이걸로 대답을 한 거란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 말 뭔 말인지? 해서 이거 두 개 헷갈리거든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여러분 부동산하고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 이거 완전히 다른 말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의 일부. 이게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줄 아는데 이거 두 개는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안 헷갈리게 자꾸 연습하십니다. 오케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권리에서요. 권리까지 본 거거든. 부동산의 일부, 권리 일부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봤어. 근데 권리는 변동해요. 권리가 변동한다 할 때 변동이라는 말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무슨 등기라면 권리가 발생을 해요? 무슨 등기라면 권리가 변경하고요? 무슨 등기하면 권리가 소멸하겠습니까? 이런 걸 다뤄볼 거예요 여기서. 자, 건물 새로 만들었어. 땅 새로 만들었어. 그럼 최초로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때 하는 등기가 있거든. 그걸 보고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래요.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보존 등기라 그래. 보존 등기. 보전이 아니에요. 보전이 아니고 보존 등기야.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 2번 보존이라고 써진 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최초의 등기다. 이렇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요.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말하고요. 최초의 등기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동그라미 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이거 할 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기 기록 개설한다고 그래. 이거 만드는 거야 이거. 보존 등기 할 때 이걸 만들어요. 거기는 안 써놨는데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기록은 개설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오케이? 네. 자 오늘 나눠드린 등기부 좀 봅시다. 등기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참, 이 페이지 먼저 보고 넘어올게요. 이 페이지 봐보시면은 이게 지금 아파트 등기부거든요. 그 갑구 써진 거 봐보니까 갑구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어. 페이지가 헷갈리신 분은 맨 앞 페이지를 폈다가 한 페이지만 넘겨봐요. 그럼 뒷면이 2페이지요. 자, 아니 거기가 2페이지라고요. 거기. 네. 자 보니까 거기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돼? 등기 원인? 매매. 2003년도 매매를 했네요. 그 소유자는 김희정이. 그러니까 거기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X로 누군가로부터 김희정이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김희정이가 소유권자인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물구를 봐보니까 1번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말이에요. 거기 설정 동그라미 쳐봐요. 설정. 아니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써 있잖아. 등기 목적에. 거기 설정에다 동그라미 치시라고. 오케이? 이게 설정 등기란 말이에요. 설정 등기인데 그 옆에 등기 원인 봐보니까 2006년 7월 달에 설정 계약했다. 설정 계약 동그라미. 자, 여러분 방금 매매라고 썼을 때 매매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고 그 설정 계약에 따라서 이 등기 들어온 거거든. 그럼 그때 설정 계약할 때 당사자는 누구와 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 설정 계약의 계약 당사자를 뭐라 그러겠냐고요. 보세요. 지금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거거든. 자, 그러면 이 계약 당사, 이 설정 계약이라고 썼지만 앞에 이게 지금 생략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사자는 근저당권 설정자 하고요. 근저당권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 봐요. 이제 그거 보고 있지 말고 그대로 해석해 봐요. 이거 무슨 뜻이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이것은요. 근저당권의 권리자. 근저당권의 권리자야. 그러면 이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은행이 설정을 해준 거예요? 건물주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은행이 만들어줘요? 건물주가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줘요? 건물주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근저당 권리를 은행에다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은행이 그 권리를 갖는 거지. 그래서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희정 있잖아. 건물주. 걔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 권자 이렇게 말한다고. 오케이? 그 밑에 전세권 설정 듣기 보세요. 거기 설정 동그라미. 이게 설정 듣기인데, 자 거기 보니까 원인이 뭐라고 돼 있나요? 설정 계약. 이것도 설정 계약이죠.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라고요?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겠어요?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설정권자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설정권자라는 말을 하거든. 그런 말 없어. 설정자와 권자가 있는 거야. 설정자와 권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럼 전세권은 누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건물주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이 설정해 주는 거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설정해 주면 빌리는 사람이 전세권을 갖는 거죠. 오케이? 자, 설정이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설정이라는 말. 계약으로 권리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설정이라고 그래. 계약으로 권리를 만드는 거. 그때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설정 계약. 그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뭐라 그래요?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 오케이? 자, 다시 책으로 와요. 381페이지 설정이라는 거. 자, 설정. 당사자 간, 자, 381페이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새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 거기. 계약으로 소유권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것을 설정이라고 해요. 이때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자 무슨 권 설정자, 무슨 권자로 한다.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면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이때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창설할 수 있는 권리는요. 소유권 빼고 다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설정이라는 말 알겠어요? 참 중요합니다. 설정이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저당권은 은행이 만들어줘요? 땅 주인이 만들어줘요? 그렇지. 땅 주인이 만들어주면 은행이 갖는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을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은행은 저당권자. 오케이. 넘기시고. 이전하고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 자, 등기부 다시 보세요. 좀 전에 봤던 등기부 다시 봐요. 거기 을구 아까 좀 전에 봤던 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거기. 자, 설정 계약 아까 원인이었고 그 옆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써진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채권 최고액이 4억 5,480만 원이야. 채무자는 김희정이고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근저당권자 있죠. 이게 근저당권의 권리자란 말이에요. 권리자. 그럼 그 위에 써지는 채권 최고하고 채무자 있죠. 그 두 개 묶어가지고 거기다 내용이라고 써요. 내용. 이게 근저당권의 내용이야. 근저당권의 내용. 채권 최고액, 채무자가 누구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바뀔 수가 있겠지. 채권 최고액이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근저당권자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을 바뀌었다고 쳐봐. 가능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때 이전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 그때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한다고 그런다고. 아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김희정이가 소유권자가 됐었죠.
그럼 그 전에 누군가가 소유권자였지 그 소유권을 김희정이가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소유권 이전 듣겠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듣기. 그럼 여기는 안 써져 있지만은 만약에 이 우리은행이 국민은행으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채권 최고액이 지금 4억 5,800, 4억 5,400 이렇게 돼 있는데 1억으로 감액이 됐다. 1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무슨 등기 할까요? 그때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래. 그때 무슨 등기 한다고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밑에 그 전세권 다시 보세요. 전세권. 전세권 전세금이 지금 2억 1천이고요. 범위는 건물 전부고 존속기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네요. 자, 이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지금 전세권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 누가 뭐 이어받았다. 이 전세권을 내가 승계했어. 그럼 그때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이전 등기. 근데 만약에 전세금 2억 1천에서요. 2억 3천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럼 무슨 등기 하겠어요? 전세권 변경 등기. 기간이 경과돼 가지고 갱신했어. 전세권 변경 등기. 범위가 전부였다가 방 2칸으로 줄여. 전세권 변경 등기. 자,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바뀔 수 있지만 등기 이름이 바뀌어. 자, 그 권리의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무슨 등기 한다고 그래요? 이전 등기. 그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변경 등기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변경 등기 개념 구분하겠어요? 둘 다 바뀐 건데 변경은 뭐가 바뀔 때는 말이고요. 변경은 권리의 내용. 이전은 뭐가 바뀌었을 때? 그 권리의 권리자. 권리자가 바뀔 때. 책 보세요. 자, 이전이라는 개념은 권리의 주체인 권리자의 변경이다. 권리자 동그라미 권리자. 권리자. 즉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전속되는 거. 옮겨간다 그 말이잖아요. 전속이. 소유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의 주체가 바뀔 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근저당권 이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아듣겠나요? 그럼 변경이라는 말. 자, 권리 주체를 제외한 권리의 내용. 자, 내용 동그라미. 변동이 생길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의 연장이나 전세금의 증감, 근저당권의 채권 체계액 증감, 임차권에서 차임 증감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 권리에 변경 등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어요? 어때요? 알아듣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처분 제한이라는 말 나오는데 당장 처분 제한이라는 말은 몰라도 상관없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등기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뭐 이런 등기들이 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압류랑 가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어떨 때 하는 것 같아요? 돈 받을 거 있을 때 하는 거. 돈 받을 거 있을 때. 받을 돈이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안 갚으려고 그럴 때 그 돈을 받게 한 조치로 사는 게 뭐라고요? 가압류. 그럼 가처분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에 이놈이 팔아버리거나 담보 잡히거나 그럼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고 막아놓은 건데요. 이 가처분은 일단 설명은 보류하고 가압류에 대해서만 좀 해드릴게요. 가압류에 대해서. 소유권을 자 A가 갖고 있는 여러분 제가 소보라고 쓰단 말이에요. 소보.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란 뜻입니다. 네, 건물인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2억에 자 비약했다. 원인은 설정 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C라는 사람이 A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 받을 돈이 한 5천만 원 있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담보가 없어. 담보를 잡고 있지 않아. 그럼 담보가 없는데 한 5천만 원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있겠지. 근데 이제 얘가 줄 것 같았는데 자꾸 뭐 미루고 안 줄 것 같단 말, 안 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강제로라도 이 5천만 원을 회수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고. 그때 C가 할 수 있는 조치 그게 뭐라고요? 가압류야. 그럼 얘가 가압류하고 싶으면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하고 법원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거에다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거든. 가압류 이게 뭐 5천만 원이 씨. 여러분 가압류 이것은 권리예요, 권리가 아니요? 권리 아니야. 다음 주에 더 할 텐데 전세권은 권리예요. 저당권 권리예요. 소유권 권리죠. 어떻게 권리인지 알았어요? 그래 권자가 나왔잖아. 권자가 무슨 권 나와 권리니까 권자가 들어가요. 근데 가압류는 안 들어가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릴 텐데 갑구에 나온단 말이야. 갑구에.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압류하고요 근저당권하고 둘 다 돈 받으려고 들어온 거죠. 얘도 돈 받으려고 들어왔고 얘도 받으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담보를 잡혀주겠다라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에 따라서 들어온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가압류는 얘가 가압류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담보 잡힌다고 약속했었어요?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 채권을 해소하려고 강제로 하는 조치라고. 채권자가 강제로 하는 조치야. 구분하겠습니까? 둘 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는 계약을 통해서 담보를 잡혀서 들어오는 거고 그게 근저당권이에요. 근데 가압류는 그냥 담보 없는 일반 채권에 대해서 그걸 채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강제적인 조치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A가 B한테 돈을 안 갚아. 그럼 B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시키죠. 그럼 경매시키면 이제 이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등기부상에 써야 돼. 그때 그 경매 등기를 갑구에다가 쓰겠어요? 을구에다 쓰겠어요? 어디에다 쓸 것 같아. 그냥 찍어보는 거지. 이게 지금 소유권을 경매시키는 거예요? 저당권을 경매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로 아파트 하나 산다 그럴 때 경매로 내가 저당권 하나 산다 이렇게 말해요? 소유권 산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경매로 팔리는 권리는 뭐겠어요? 소유권이야. 저당권이 경매로 팔리는 게 아니야. 소유권을 팔려고 저당권이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경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에가 써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경매가 진행됩니까? 이 사람 의사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나요? 응? 이 사람 소유자 의사에 따라 진행하여 강제로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할 때 A가 어떤 약속을 한 거라고요? 내가 돈을 갚을게요. 만약에 못 갚으면은 내 부동산 경매시켜가지고 네가 팔아서 돈 받아 가세요. 이런 뜻이야. 여러분 저당권을 설정한단 말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살고 있는 댁에다가 지금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에 돈 빌렸었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게요. 만약에 내가 약속한 대로 못 갚으면은 내 아파트 경매시켜서 네가 돈 받아 가세요. 이런 뜻이라니까. 그런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임의경매라고 써요. 임의경매.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써지거든. 그럼 여기서 임의경매라고 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임의라는 말이. 임의. 무슨 날 12월 달 되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아는 것만 나오고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좀 쉴까요? 이렇게 나한테 물었다고 쳐봐 여러분이. 그럼 제가 임의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의대로 하세요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뜻대로 하세요. 의사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임의경매라는 것은 의사에 따른 경매라는 거지. 누구 의사에 따른 경매요? A. 설정자 의사. 그러니까 강제경매가 아닌 거야. 저당권에 한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하지 않아요. 임의경매라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오케이? 그런데 아까 C가 A한테 5천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A가 안 갚아가지고 이제 이거 담보 안 잡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5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라는 조치로서 강제로 얘가 가압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걸 해놨으면 얘가 놀래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 C는? 이 사람 소송해야 돼. 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5천만 원 갚아라 라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잖아? A는 C한테 5천만 원 갚아라 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매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
그것은 강제경매겠어요, 임의경매겠어요? 그건 강제경매야. 그때는 강제경매라고 써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는데 C가 지금 강제로 조치로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강제경매라고 그래. 그래서 가압류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그러고, 근저당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거 왜 다 갑구에다가 썼어요? 응? 여기 소유권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은데 왜 다 갑구에다 썼냐고. 그래서 이 갑구 가로안이요, 소유권이라고 안 돼 있는 거야. 소유권에 관한 상이라고 돼 있지. 소유권과 관계돼 있으면 갑구에다 써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구 가로안이 소유권이라고 안 돼 있다니까. 소유권에 관한 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들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 듣기라고 하는데, 처분 제한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압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해요. 가처분도 뭐 이건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건 됐고, 이제 일단은. 그래서 가압류는 알아들었죠? 그럼 가압류랑 근저당권이랑 공통점이 뭐라고요? 가압류랑 저당권의 공통점. 돈 받으려고 들어온다. 돈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이점은 근저당권은 계약으로 해서 처음부터 담보를 잡힌다는 약속하에 들어온 것이고, 가압류는 강제로 채권, 일반 채권이라 그러는데 일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라는 거지.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됐어. 거기까지만 하고,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랑 관계된 등기가 뭐냐? 말소등기죠. 말소등기. 권리가 보통 소멸할 때 하는 등기가 뭐냐고요? 말소등기. 그 정도. 그래서 자,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할 텐데 그럴 때 무슨 등기들이 관계가 돼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이 했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 제한으로서 가압류, 말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말 자체를 시험에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용어들을 모르잖아. 그럼 내용 파악을 못 해요. 등기법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 하니까 그러는 거야. 가압류랑 근저당권이 들어오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둘 다 돈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고, 이전하고 변경은 뭔가 바뀌는 거거든. 근데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 아니냐? 변경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을 못 해버리는 거지. 이게 처음에 용어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요. 마음대로 오케이 저러면 하면 되겠네 이러면 안 돼. 대충.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 알고 있으면 내용 쉬워져요. 오케이. 쉽습니까? 어렵나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어렵나요?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은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갑시다.